말순이 지연의 핸드폰에서 젊은 시절 정호의 사진을 발견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내 폰에 있어? 우리 남편 사진을 왜 가지고 다녀?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긴장감. 어머니, 그건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지며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박정우와 윤말순의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담장 모서리는 시멘트가 떨어져 나갔고 대문의 페인트는 바래져 있었죠. 하지만 마당 한 구석에 정성스럽게 가꿔진 상추와 고추밭은 이 집 주인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 말순은 벌써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쌀뜨물에 손을 담그며 한숨을 내쉬던 말순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가 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죠. 엄마, 물 좀 줘요. 침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말순은 서둘러 찬물을 컵에 따라 들고 가서 민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어 물을 먹였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반신불수가 된 민수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좀 어떠니? 다리에 감각이 조금이라도 오는 것 같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만 살짝 저었을 뿐이었죠. 이런 대화가 벌써 8개월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된 정우였지만 아직도 서투른 손놀림이었죠. 그래도 아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고생하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찌개 간을 좀 봐줘요. 정우가 말순을 부르자 말순은 민수의 이불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덮어주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 말순은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당신도 참 고생이 많아요. 평생 밖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이런 일까지 하게 되다니. 모료,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말순이 당신이 더 고생하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현실에 대한 무거운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채소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생계를 위해 나가야 하는 아내를 보면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죠. 민수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줘야 했고 식사를 도와줘야 했으며 대소변까지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우 혼자서는 벅찬 일이었지만 간병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유는 없었죠. 오후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명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안부를 묻고 말순의 고생을 걱정하는 이웃들이었죠. 아이고, 정호 씨도 참 고생이 많으세요. 혼자서 저 아들 돌보기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말순이도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죽을 마시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정호에게는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처지가 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이 돌아왔을 때 정우는 민수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서 있던 말순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채소도 잘 안 사더라고요. 말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쉴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죠. 밤이 되어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수는 누워서 정우가 떠주는 밥을 먹었고 말수는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를 주무르며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걱정과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팔자에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나. 그래도 저 아들놈 살려낸 게 어디냐.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죄스러워서 혼자만의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기침도 심해졌죠. 정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간병인을 드려야겠어요. 말수는 민수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디서 구하죠?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민수의 상태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후 권사님들에게 간병인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아이고, 말순 권사님도 참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긴 한데요. 김 권사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라는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나이는 40 중반이고 간병 경험도 풍부하며 무엇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혼자 사는 분이라서 시간도 융통성 있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만나보시죠. 말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날 오후 지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키가 적당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얼굴은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따뜻했고 말투도 차근차근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권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말수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죠. 어머, 정말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환자 좀 봐주세요. 말수는 지연을 민수가 있는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제가 지연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수도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열이 좀 있으시네요. 기침도 심하고요. 병원에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지연의 질문에 말수는 상세하게 민수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우가 지연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우는 지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손을 모으는 습관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는 모습이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정우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인사드려요. 우리 아들 간병을 맡아주실 분이에요. 말순이 정우를 부르자
그는 마지못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호는 더욱 당황했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정호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 사교적이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아저씨는 말이 없으시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하자 정호는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까지도 기억 속 누군가와 닮아 있는 것 같았죠. 그냥 처음 뵙는 분이라서 그래요. 정호의 대답은 어색했고 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나 친절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간병 조건과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지연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한결 놓였지만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지연이 돌아간 후 정호는 혼자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오랫동안 끊었던 담배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한 대가 필요했죠. 왜 이런 기분이 들까?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묻어둔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은 두려움이었죠.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말순을 바라보며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때 정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지연과의 만남이 그의 평생을 지켜온 비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7시 지연이 약속대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과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간병비도 드려야 하는데. 말순이 고마워하며 과일을 받아들자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날이니까요. 민수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실내화로 갈아 신고 민수가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다닌 것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죠. 민수 씨,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민수는 지연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의사 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었던 그에게 지연의 존재는 신선한 바람 같았죠. 누나, 정말 매일 오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민수 씨가 건강해질 때까지 계속 올 거예요. 지연은 민수의 이불을 정리하며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숙련되어 있었고 민수도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정호는 지연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죠. 여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묻자 정호는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집에 오니까 좀 신경 쓰여서요. 하지만 정호의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고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자극했죠. 오전 중에 지연은 민수에게 물리치료를 도와주고 간단한 운동도 시켜줬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전문적이었고 민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 민수가 정말 좋아하네요. 지연 씨 손이 약손인가 봐요. 말순이 감탄하며 말하자 지연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가 워낙 착해서 그래요. 순한 분이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민수에게 식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숟가락질이 서툰 민수를 위해
음식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물도 조금씩 떠서 먹여줬죠. 누나는 이런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연의 대답에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연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죠. 오후가 되자 말수는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죠.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없는 동안 민수 좀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돌볼게요. 말순이 나간 후 집안에는 정우와 지연, 그리고 민수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아저씨, 차 한 잔 드릴까요? 지연이 정우에게 말을 걸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우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정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죠. 아저씨는 제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직접적인 질문이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어색하잖아요. 지연의 말에는 이해심이 담겨 있었지만 정우에게는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녁 무렵 말순이 돌아왔을 때 지연은 민수에게 저녁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본 민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죠. 어머, 민수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네요. 지연 씨가 정말 손이 좋으신가 봐요. 민수 씨가 워낙 의지가 강하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밝은 표정에 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고마워요, 지연 씨.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지만 정호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고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죠. 지연이 집을 떠날 시간이 되자 민수는 아쉬워했습니다. 누나, 내일도 오시죠? 당연하죠. 민수 씨 없으면 누나가 심심해요. 지연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우와 지연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연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묘한 눈빛이었죠. 정우는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미묘한 미소가 정우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연은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집안 곳곳도 그녀의 손길로 더욱 깔끔해졌죠. 동네 사람들까지도 지연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시댁에 온 간병인이 정말 천사 같다더라.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환자 돌보는 솜씨도 일품이래. 맞아, 말순이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하던지. 그동안 고생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웃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말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죠. 어느 날 오후 말순이 시장에 나간 사이 정호는 지연이 민수를 돌보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놀림, 말하는 습관,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기억 속 그 여인과 겹쳐 보였죠. 아저씨,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시네요. 갑자기 지연이 뒤돌아서며 정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신가요? 지연의 질문은 직접적이었고 정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표정이 담겨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민수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정우의 대답은 어색했고 지연은 그런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우에게는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죠. 며칠 후 말수는 지연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민수에게 물을 떠다 주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말순이 화면을 확인하려다가 실수로 사진첩이 열렸던 것이죠.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본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 정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30대 초반의 정우가 공장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혼란스러워하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 맞는데 왜 지연의 핸드폰에 이런 사진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돌아와서 말순의 표정을 보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지연에게 건네며 물었죠. 이게 어떻게 내 폰에 있어? 우리 남편 사진을 왜 가지고 다녀?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뜻하지 않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건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아버지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내 아버지라는 게 말이 돼?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안방에 있던 민수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정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아내들의 대화를 듣고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연은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는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제 어머니와 만나셨죠. 말수는 지연의 말을 듣는 동안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우는 부엌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차마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럼 너는 정말로 우리 남편이? 네, 저는 박정우 아저씨의 딸입니다. 지연의 고백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숨을 죽이고 있었죠. 말수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럼 왜 이제 와서? 왜 간병인으로 우리 집에 온 거야?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왔던 건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제가 민수 씨를 돌보면서 이 집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말수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지연에 대한 연민도 함께 밀려왔죠. 이때 정우가 마침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의 첫마디였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죠. 말수는 정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40년을 속였다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감정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 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날 밤 박정호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지연은 민수 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수나, 내가 말할게. 정호는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그때는 정말 젊었어. 25살이었고 전라도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죠. 거기서 같은 공장에 다니는 여자를 만났어. 이름은 영이었고 나보다 3살 어렸지. 그 여자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우리끼리 의지하며 지냈어. 말수는 정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여자 이야기가 가슴을 찢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영희가 임신을 했어. 우리 둘 다 어렸고 결혼할 형편도 안 됐지. 그때는 지금처럼 미혼모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고 정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이 부끄러웠고 지금의 현실이 두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서울로 올라와서 다른 일자리를 구했지. 영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 당신이 도망쳤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안방에서 부모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아이는 어떻게 키웠는데? 나도 몰랐어, 정말로. 그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든. 영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정호의 변명을 듣던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세요? 사생아라고,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랐어요. 말수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럼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는데 병원비도 제대로 못 마련해드리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정호라는 이름과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동네 이름까지. 정호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가 지연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지연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이때 민수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누나, 정말 우리 아버지의 딸이에요? 민수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누나는 내 누나가 되는 거네요. 민수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말순이 아들을 나무랐지만 민수는 진심이었습니다. 누나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나는 저를 살려준 은인이에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지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말순아,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을 속여서 미안해. 정우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어떤 세월을 함께 살아왔는데, 아픈 아들 돌보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게 다 뭐야? 말순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나도 몰랐어, 말순아. 지연이가 살아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우리 집에 올 줄도 꿈에도 몰랐어. 그게 변명이 돼? 젊었을 때 실수라고 치자.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말순의 질문에 정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웠다는 것, 가정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다는 것 뿐이었죠. 지연은 이런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정에 큰 상처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제가 이 집을 떠날게요.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요. 지연이 일어서자 민수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안 돼요, 누나. 누나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말수는 지연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연을 보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날 밤 이 집에는 서로 다른 감정을 품은 네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 소소한 물건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죠. 민수는 지연의 곁에서 계속 말렸습니다. 누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죠? 민수 씨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며칠이 그녀에게는 가족의 따뜻함을 처음 느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죠.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지연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간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다른 간병인을 소개해 드릴까요? 말수는 대답 대신 더욱 세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지연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지연은 이해했습니다. 말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정호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아버지. 지연이 정호를 부르자 그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죠.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정말로 저와 어머니가 그리웠던 적은 없으셨어요? 지연의 질문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웠어. 많이 그리웠어. 하지만 새로운 가정이 더 소중했죠. 지연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이때 민수가 휠체어를 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죠. 민수야, 괜찮니? 정우가 급하게 민수에게 다가가자
지연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연이 민수의 맥박을 재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몸 상태가 악화된 것 같았죠. 119 불러야겠어요. 말순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지연은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민수 씨, 괜찮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누나는 가지 마세요. 저 없으면 누나도 어디 가지 마세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수한 청년이 자신에게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민수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죠.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분이 요즘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재활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스트레스가 치명적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연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화의 시간이었죠. 지연 씨, 말순이 처음으로 지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우연의 일치였어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그랬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그럴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민수 씨를 보고 이 집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연의 고백에 정호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이 딸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 미안했죠. 저는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만큼은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저는 누나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나는 제게 다시 살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민수야,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누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 지연이 필요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지연 씨, 당신도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말순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요. 저에게는 이곳이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집이에요. 정호는 지연에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다오. 지연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버지의 사과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말수는 이런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순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한 첫 번째 약속이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간병인으로 돌아왔고 민수의 상태도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죠. 하지만 말순과 정호 사이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가을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행사였죠. 올해는 우리도 참석해 볼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수도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고 오랫동안 집에만 있던 가족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죠. 민수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좋겠네요. 말순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동네 사람들이 지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잔치 당일 온 가족이 함께 동네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기뻐했고 지연은 그런 민수를 보며 뿌듯해했죠. 어머, 박신의 아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 그러게 말이야. 간병인분 손이 정말 약손인가 봐. 동네 사람들은 민수의 호전된 모습을 보며 지연을 칭찬했습니다. 지연은 겸손하게 인사를 드리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옆집 최 씨 아주머니가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녀는 지연을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박시댁은 참 운이 좋네. 간병인이 저렇게 젊고 예쁘니까.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간병인이 맨날 그 집에 붙어 사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보통은 낮에만 오는 게 정상인데.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말수는 불편해졌습니다. 지연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간병인 주제에 왜 저 집에 그렇게 붙어 사냐? 최 씨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 안 해? 젊은 여자가 노인네 집에서 그렇게 살면. 최 씨, 그만해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 사람은 내 며느리도 내 친딸도 아니지만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피부치입니다. 순간 잔치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피부치라니? 최 씨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지연이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죠. 제 딸입니다. 정호의 고백에 마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침묵이 흘렀죠. 40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으로 태어난 제 딸입니다. 정호는 지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딸아, 이제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니?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아버지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쌓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호를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정식으로 부르는 아버지였죠. 민수는 휠체어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정말로 자신의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누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민수의 순수한 기쁨에 주변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가족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죠. 최 씨 아주머니는 당황한 채로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의 악의적인 말들이 오히려 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정호 씨,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그러게요. 쉽지 않았을 텐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죠. 말수는 남편이 공개적으로 지연을 딸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정호의 용기만큼은 인정할 수 있었죠.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요. 말순이 정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지내던 남편이 이제야 진정한 책임감을 보이는 것 같았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로 이 가족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졌죠. 아버지, 고마워요. 지연이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바라던 일이었어요. 아니야, 딸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날 밤, 이 집에는 진정한 화해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비록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받아들이려는 마음만큼은 확실해졌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고 박정호 집의 마당에는 지연이 심은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민수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지연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죠. 오늘도 지연의 도움을 받아 마당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 정말 많이 좋아졌죠? 민수가 뿌듯해하며 몇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럼요, 민수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연은 진심으로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민수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진짜 동생 같은 존재였죠. 부엌에서는 말순과 정호가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호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죠. 여보, 지연이가 좋아하는 반찬 뭐가 있죠? 정호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딸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콩나물 무침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만들까요? 말순의 대답에는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민수를 의자에 앉혀놓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살림을 함께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괜찮아요. 쉬세요. 말순이 대답했지만 지연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고 있었죠. 점심을 먹으면서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하나 제안이 있어. 무슨 제안이세요? 내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게 어떨까? 정우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말순도 숟가락을 멈췄죠. 아버지,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이야. 너는 내 딸이니까. 법적으로도 제대로 인정받아야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았던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죠. 이제 우리 가족인데. 말순의 말에 지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었죠. 누나, 정말 축하해요. 이제 진짜 우리 누나가 되는 거네요. 민수가 기뻐하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네 사람이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고 지연이 옆에서 도와줬죠. 정우와 말수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이제야 진짜 아버지 같아 보여요. 말순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변화하려는 노력만큼은 인정하고 있었죠. 고마워, 말순아. 내가 지연이를 받아들여줘서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도 노력하려고요. 말순의 솔직한 고백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 저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가 더 고마워, 지연아. 내가 없었다면 민수도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정호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버지도 어려웠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호는 지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를 끝까지 이해해준 영희의 마음이 고마웠죠. 영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못했어.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요. 지연의 말에 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죠. 말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와 동정, 그리고 이해심이 뒤섞인 마음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지연은 민수의 마지막 치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민수 씨. 이 집에 와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피로 엮이든 마음으로 엮이든 결국은 같이 버텨내는 거구나. 이 집에는 여전히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 사이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죠.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네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집안을 감쌌습니다. 새로운 계절만큼이나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